네, 오늘 김정윤 세무사님하고 제니컴의 손정환 대표님을 모시고 이렇게 인터뷰를 EOC 라이프스타일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이 두 분은 지난 1월 29일 대전에서 있었던 첫 번째 EOC 기업 양성 워크숍에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때 김정윤 세무사님은 발표자로서 참석하셨고 손 대표님은 참여자로 참석하셨습니다. 어, 먼저 김 세무사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김 세무사님은 언제 어떻게 이오씨를 알게 되셨고 현재 이오씨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대학교 시절에 그 경제금융을 복수 전공을 했는데, 그때 이제 경제학을 공부를 하면서, 지금의 자본주의는 실패한 이론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서 뭐 수정 자본주의나 뭐 그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거나 반대로 큰 정부를 지향하고 뭐 그러한 수정을 많이 거쳤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빈익빈 부익부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런 경제적인 그 격차를 해결하지 못했고 점점점 그건 더 심해지고 있다. 그런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패한 이론이라는 게 확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확립은 됐지만 하지만 이거를 대안이 없어서 아직도 계속 그 자본주의를 그 채택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뭔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는 이제 무역이나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고 뭐 그 대학원을 가려고도 생각을 했었지만 그거보다는 뭔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포콜라의 모임을 통해서 EOC를 그때는 이제 모두를 위한 경제였는데 모두의 경제 공유 경제라고 불렀었는데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내가 생각한 답이 있을 수 있겠다. 정말 모두를 위해서 이런 경제가 그게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로 진짜 이 EOC를 위해서 이게 더 확산되도록 나는 헌신하고 여기에 투신하면서 살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나는 EOC 기업들, 그리고 조금 더 넓혀서 사회적 기업들을 위해서 뭔가 그들이 자리 잡고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걸 돕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세무사가 되었고, 음, 지금 그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참 멋진 프로페셔널이십니다. 본인이 원하시던 거를 계획하고 그대로 지금 모두를 위해서 실천하고 계시는 모습이 참 멋지시네요. 그 김세무사님은 EOC 3040 모임을 통해서도 많은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EOC 3040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EOC 3040은 이제 EOC 정신을 살고자 하는 분들 중에서 특별히 조금 30대, 40대 분들을 모아서 따로 모임을 하자는 이제 의견이 나와서 그렇게 모집하게 된 모임인데요. 특별히 진짜 30대랑 40대가 아니면 들어올 수 없어. 뭐 이렇게 타이트한 곳은 아니고 조금 이제 사업을 막 시작하셨거나 아니면 사회생활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이 그때만의 어려움이 아무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의 이제 어려움이나 아니면 그 나이대가 아무래도 좀 더 활발하게 뭔가를 바꾸려고 하고 뭔가 그런 의지가 훨씬 있는 세대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모아서 이제 직장인 분들이나 연구자나 아니면 전문가 분들이 모여서 이제 요 시기에 겪는 어려움이나 뭐 아니면 뭔가 해보고자 하는 그런 것들 아니면 각자 느끼는 보람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이제 뭔가 좀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은 사실 이런 취지랄까요? 마음에 비해서는 소소하긴 하지만 저 이제 EOC 연구소에 강현성 교수님이 번역하셨던 루이지노 브루니의 숲과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읽고 함께 나누는 그런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챕터를 이제 먼저 모임 전에 읽고 와서 그 챕터의 발제자가
그 챕터 내용을 요약하고, 그리고 본인이 느낀 점을 나누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같이 토론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이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챕터는 되게 어려웠다라든지, 아니면 이번 챕터는 이런 걸 난 느낄 수 있었다라든지, 이제 그런 걸 서로 들으면서, 아, 내가 몰랐던 거, 내가 생각도 못했던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도 되고, 아니면, 아, 나만 어려운 게 아니구나. 나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느끼는 이 어려움이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뭐 이런 걸 또 느끼면서 함께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면서 좀 더 힘을 얻고 뭐 그런 모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이고,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참 보기 좋습니다. 항상 그 EOC 3040 모임을 응원합니다. 그 1월에 있었던 첫 번째 EOC 워크숍에서 김 세무사님이 MVC에 대한 발표를 하셨는데요. 간단하게 MVC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MVC는 이제 미션, 비전, 그리고 코어 밸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션이라는 건 왜 우리 회사가 존재하는가, Why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회사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전은 where to go,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어디를 가고 있는가. 그래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목표를 이루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봤을 때 그렇게 그 모습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핵심 가치인 코어 밸류는 how, 어떻게 이제 미션과 비전 달성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그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기업의 구성원이라면 이거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가. 그 추구할 가치관으로 해서 이제 사업을 하면서 뭐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결정하고 행동해야 되는 순간에 네.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면 되는지 그거에 대한 거가 코어 밸류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수행 전략 과제도 함께 찾아보는 그래서 그 MVC에 대해서 각자 기업의 MVC를 적어보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가졌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럼 그 지금 운영하고 계신 김정윤 세무회계사무소의 MBC는 무엇인가요? 네. 저희 회사의 그 MVC는 일단 미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두를 위한 경제, EOC의 확산과 지속 가능을 위해서 기여하는 게 미션입니다. 그리고 비전 같은 경우에는 모두를 위한 경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혹은 관심을 가질 것 같은 사람들을 발굴해서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 점점 늘려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나누고 해결해주고 뭐 아니면 공감이라도 하면서 그렇게 계속 이 인원들을 잃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는데 제가 뭔가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어 밸류 같은 경우에는 EOC 3040 모임을 활성화시키고 이 모임에 함께할 사람들을 조금씩 모아가고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나 선한 영향력을 가진 많은 스타트업들을 찾아가 보는 거라고 이렇게 제가 발표를 했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고 보니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 가치관을 나타낸 게 아니라 저는 전략 과제에 대해서 썼더라고요. 코어 밸류에. 네. 그래서 다음에 다시 고민을 해서 새로운 기준을 정말 다시 확립해야겠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예, 별 말씀.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아마 MBC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진화하는 우리의 모습을 계속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김 세무사님은 첫 번째 EOC 워크숍을 준비하신 그 6명의 TF 멤버 중 한 분이신데요. 이번 워크숍을 잘 마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EOC 워크숍을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 조금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대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했지만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단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면서 느낀 게 조금 더
그 대상을 조금 좁혀가지고 뭐 예를 들면 교육자분들한테도 이런 걸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왜냐하면 교육자분들이 이게 뭐 조금 EOC에 대해서 알게 되시면 그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걸 또 알려줄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고 뭐 그 외에도 뭐 이미 잘 그 EOC 기업으로 잘 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아니면 그런 분들의 재양성도 필요할 수 있나?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아예 정말 스타트업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걸 하고 뭐 가능하다면 세무적인 상담이나 이런 것도 조금 함께 지원하고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네, 부분은 아마 다른 분들이 더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그 TF 멤버로서 수고 많으셨고요. 또 인터뷰에도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생무사님. 네, 그러면은 다음은 손 대표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번 워크숍은 첫 번째 EOC 워크숍이었고 예상보다 많은 19분이 참여하셨습니다. 신청은 22분이 하셨는데 19분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풍성한 워크숍이 됐던 것 같은데요. 그 주식회사 제니컴의 손종환 대표님은 워크숍에 참여자로 참석하셨는데요. 대표님은 이미 EOC의 라이프스타일을 살고 계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재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EOC의 라이프스타일을 실천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제니컴의 손종환 대표고요. 이 모임에서는 지난번에 회사 소개 간략하게 한번 하긴 했는데, 저희 회사는 2000년에 창업을 했는데, 그때는 아내가 국제회의 기획, 국제행사 기획 용역하는 사업,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마이스 사업이라고 하는데, 서비스업으로 창업을 했고요. 거기에 2004년도에 제가 합류하면서 제조업을 추가해서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제조업 중에서도 반도체 센서, 특히 자외선 센서를 제가 하고 있어서 네,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에 제조업이 추가돼서 좀 전혀 다른 사업부 두 개가 같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마이스 사업본부는 제 아내가 담당하고 있고 제조업은 제가 담당하면서 서로 공동대표하고 있습니다. 그 이호 씨에 대해서는 실은 그 브로니 교수님이 한국에 오셨을 그 즈음에 개인적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음, 그 브로니 교수님 오셨을 때도 세미나 참석했었고 뭐 계속 그런 쪽에 관심 갖고 있다가 아마 이제 몇 년 전에 우리 박윤미 자매님 초대로 이호 씨 관련된 독서 모임 초대받아서 하다가 이 모임까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뭐 아내하고 같이 회사의 미션이나 비전 이런 거 정하고 할때 나눔 경영을 좀 모토로 해서 좀 하자라는 게 있어서 뭐 많은 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일부 부분에서 이웃이 라이프 스타일하고 좀 비슷할 수 있는데 뭐 특별히는 저희 회사가 올리고 있는 수익 중에 일부를 이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자라는 것을 좀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네. 좋은 일 하시고 계시군요. 또 굉장히 오래전부터 브루니 교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알고 계셨으면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EOC의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작성하신 손 대표님의 MBC를 좀 소개해 줄 수 있으실까요? 그 워크숍 참석할 때 이제 MVC 작성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제가 새로 작성한 건 아니고 기존에 저희 음, 회사에 MVC가 있어서 그걸 한번 적어보고 그 MVC에 대해서 EOC 라이프 스타일로 따라가려면 뭐가 더 필요할까 이런 걸 좀 고민해 봤는데요. 일단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회사의 미션은 아름다운 회사를 만들자입니다. 그래서 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회사를 만들 수 있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고 그거 아름다운 회사가 구체적으로 가능하기 위한 핵심 가치는 저희는 이제 나눔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고객하고 직원하고 세상이라는 이 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현이 되면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정해놓은 비전이 이제 고객 같은 부분은 이제 뭐 매출로 좀 드러나는 부분이 있고요. 직원과의 어떤 나눔은 사내 문화, 특히 이제 저희가 요즘 뭐 워라밸이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가족 친화 기업을 저희가 조금 중요하게 좀 보고 있고
세상과의 나눔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난한 이웃들과 음, 함께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하고 아내하고 이제 처음에 하면서 세웠던 MVC인데 네, 이번에 워크숍 하고 실은 그 전서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직원들하고 같이 좀 세워봐야 되겠다. 어차피 음, 핵심 가치나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는 같이 세우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좀 예정하고 있습니다. 같이 세워보려고 새롭게. 네, 네. 그 회사 직원들하고 MBC를 같이 의논하면서 결정하신다는 게 참 좋은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 계획을 계획하신 것처럼 실행에 옮겨 계신가요? 예, 근데 이게 뭐 단기간에 끝내겠다는 생각은 없어서 실은 작년에 저희 회사 워크숍 할 때 음, 김미진 이사님 모시고 이제 EOC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고요. 그래서 네, 그때 박창호 씨도 오시고 박윤민 씨도 오셔서 이제 같이 해주셨었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워크숍 갔다 와서 그 EOC 관련된 책자하고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 다른 데서도 MVC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때 도움받았던 브랜딩 관련된 좋은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권의 책을 얼마 전에 저희 팀장 6명한테 나눠주고 음, 1차적으로 좀 그 책을 좀 기본적으로 좀 읽고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1차 MVC가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참 좋은 계획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계획을 나눠주셔서. 어, 그리고 손 대표님은 EOC 외에도 많은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선을 이루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어느 공동체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좀 소개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저도 이제 가톨릭 신자하고요. 그 가톨릭 교회 안에 이냐시안 영성을 살아가는 사도직 단체가 있는데 국제적인 평신도 사도직 공동체인 한국 CLC 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 CLC에서는 어떤 사도직을 할 건가 처음 설립될 때 두 가지 중요한 식별을 했는데 이제 하나는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신자들을 좀 교육시켜야 되겠다라는 부분 하나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한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이제 워낙 이제 대상들이 많잖아요. 함께 할 사람들이. 근데 저희는 특별히 이제 그 아동 청소년들과 함께 한다라고 식별을 해서 그 사도직을 지금까지 계속 수행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법인, 아동 청소년을과 함께하는 사회복지법인도 만들어서 하고 있고, 좀, 뭐 요즘은 이제 청년들과 함께하는 또 사도직 현장도 많이 열어가고 있어서 그런 쪽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참 모두를 위한 그런 삶을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참 배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 대표님께서 이번에 첫 번째 EOC 워크숍에 참석하셨는데요. 앞으로 EOC 워크숍을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지 혹시 조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굉장히 좋았고요. 네. 준비하신 분들이 이제 잘 준비해 주셔서 프로그램도 좋았고, 근데 하나 바람은 이제 뭐 좀 더 많고 좀 많은 사람들, 좀 다양한 계층 사람들이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뭐 구체적인 방법은 떠오르진 않지만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을 좀 초대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실은 개인적으로는 가톨릭 경제인회의 어떤 모임이 좀 구성돼서 그 음, 모임 안에서 EOC 정신을 같이 좀 구현해 보려고 애쓰는 어떤 사람들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지금도 이 모임들이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음, 기존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특히 가톨릭 신자들 중에 EOC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소개되고 그런 분들이 그런 워크숍에 좀 초대되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런 네,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뭐 굉장히 훌륭한 제안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손 대표님 감사드리고 또 김 세무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